이민 정보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민을 하는, 이민을 꿈꾸는 삶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민은 왜 할까? 이민 가면 행복해지는 건가? 많은 분들이 이민하려는 궁극적인 이유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인데, 그러면 나은 삶이라는 건 결국 내가 좀 더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한민국 평균 연봉이란 단어를 검색해봤습니다. 기준마다 다르게 나오던데 통계 출처들의 평균을 대략 보면 이래요. 이 평균은 굉장히 대략적인 겁니다.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력, 경력, 근무 시간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건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2021년 7월 2일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문크타드는 변경했습니다.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한국의 지위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경제적으로는 세계 32위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2023년 세계 행복 지수를 보면 한국의 행복 순위는 경제적 수준에 비해 많이 뒤처집니다. 조사 대상 137개국 중에 57위였고요. OECD 38개국 중에서 35위로 최하위권에 기록했습니다. 통계는 결코 개개인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가 어려운 건데요. 이 통계를 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드는 생각을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는 거니까. 이전에 이런 말에 공감을 했었어요. 사람의 행복은 자기가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고.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말도 맞다고 볼 수 있죠. 내가 주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기준을 내 사회적 위치에 두지 않는다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건 마음의 평온을 찾는다는 건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고로 이민을 하는 것과 우리의 행복과는 관련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죠? 호주는 임금이 높은 국가입니다. 최저임금은 한국의 2배 이상이고요. 복지도 잘 돼 있다고 하죠. 무엇보다 자연 환경이 광활합니다. 어디 가도 맑은 공기에 산책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호주가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기 때문에 행복한가? 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뭐냐? 바로 사회적 분위기라는 거죠. 한국에서도 잘 사시는 분들은 웬만한 호주 사람들보다 잘 살아요. 더 좋은 거 하고 다녀요. 한국 사회는 또 티를 많이 내는 사회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한 단어를 꼽자면 저는 차별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싶습니다. 연봉 차별, 복장 차별, 나이 차별, 차가 뭔지,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등등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호주에는 이런 문제들이 없냐? 있죠. 같은 사람인데. 호주도 굉장히 인구가 많은 멜버른이나 시드니 도시에 가면은 교육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한 지 오래고요.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삭막함이 느껴진다? 물론 한국보다는 덜 할 수 있겠지만 호주 시골에서는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인구가 많아지면 경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비교라는 게 따라오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그냥 인간이 문제인가? 그래서 호주 이민을 하시는 분 중에 일부러 시골 쪽을 택하시거나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를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럴 거면 영어도 잘하고 호주 사회에 기속되면 괜찮은데 문화나 언어 이런 감성 차이로 소셜이 안 되면 굉장히 외롭다고. 그래서 이민 와가지고 외로움 때문에 이상해진 사람도 꽤 많습니다. 사람이 외로우면 문제가 생겨요. 어쨌든 첫째로 그런 비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덜하거나 피할 수는 있다. 이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서 장황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 두 번째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정서적 이점이 굉장히 크다. 아침에 눈 뜨면 상쾌한 공기에 따뜻한 햇살, 그리고 호주 집들이 다 큰 편이에요. 도심의 아파트 말고는 평수가 크면 쾌적함이 다르죠. 일단 집세는 눈 감고요. 집 앞에 나가면 공원 천지, 어딜 각 잡고 가지 않아도 자연을 즐기기 수월합니다. 이런 환경이 무의식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세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평균 임금이 높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 노동법도 한국보다는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요. 그러니까 여기가 삶의 터전이 되면 보이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들은 호주가 그렇다는 거지 에이시안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기는 어려움들이요. 제일 큰 부분이 첫 번째로 소위 말하는 언어 장벽입니다. 내 영어 수준에 준하는 만큼 늘을 수 있다. 내 영어 수준에 준하게 돈을 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어가 안 돼도 기술로 비즈니스 하시면서 돈 잘 버는 분들 많습니다. 제 말은 문화생활이라거나 어떤 커뮤니티 활동에 있어서 제한이 많다는 거죠. 언어가 안 된다면. 여러분 몇 마디 하는 거랑 내가 필수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과 이 네이티브 사람들하고 호주는 특히 슬랭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깊은 감성 교류가
되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차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깊이 교류를 할 수 있냐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 의료 시스템 진짜 느리고 불편하고 비쌉니다. 얼마 전 호주 기사를 봤는데 앰뷸런스가 늦게 와서 환자의 긴급 상황에 대처가 늦었고 그 다음날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건 호주에서 놀랄만한 사건은 아니에요. 앰뷸런스가 늦는다는 건 호주에서 흔한 일이라 불편한 게 뭐냐면 한국은 피부과, 정형외과, 안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렇게 스페셜리스트 전문의 있죠. 바로 찾아가면 돼. 동네에 널렸어. 예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예약 없이도 그냥 찾아가서도 검사받고 결과 볼 수 있고 그렇더라고. 여기 있다가 제가 한국 갔을 때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너무 수월하고 편하고 좋은 거예요. 또 싸고. 근데 호주는 일단 GP라는 동네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이 사람이 편지를 써줘요. 레터를 써줘요. 그 전문의한테. 그 다음부터 또 예약을 잡고, 그러니까 시간도 더블로 들고 비용도 어마무시하게, 특히 외국 사람들한테는요 진행도 느려요. 그 다음에 기타 행정 업무. 이게 일단 한숨부터 나오는데 대박 답답해요. 진짜 느리고 상담원 연결 뒤져요. 안 받아. 이게 영어로 처리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게 안 되는데 어디다가 빨리빨리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 다음에 도난 사고나 뭐 어떤 폭행을 당했는데 피의자가 도망갔어. 잡기 힘듭니다. 내가 잡는 게 빨라요. 다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한국이 훨씬 빠르죠. 그로 인한 시스템 어메이징 하잖아요. 어플 활용도도 굉장히 빠르고 많고, 그래서 젊은 분들이 호주에 오면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돈이 많으면 한국이 살기 좋다. 오늘 제가 호주에 14년째 살면서 느낀 것들, 그리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들, 그리고 여러가지 언론 기사들을 제 맘대로 이렇게 짬뽕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막연하게 호주에 살면 좋겠다, 이민 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에 삶의 터전을 잡고 한국에 여행으로 가보니까 이 색다른 느낌에 좋았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반대로 한국에서 호주에 잠깐 왔을 때 이 처음에 느끼는 신선함에 느끼는 메리트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잠깐 와가지고 혹하시면 안 되고, 이런 단점들 괜찮을까 두들겨 보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장단점을 두고 이거는 한국이 좋네, 이건 호주가 좋네, 우선순위를 매긴 다음에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이 이 우선순위에 어떻게 맞아떨어질까를 봐야 된다는 거죠. 남들이 다 좋다는데 나는 싫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민법, 이민정보 아무리 찾아봐도 고민은 남아요. 왜냐면 여러분 고민하시는 거는 여러분 인생이기 때문에 답은 자기만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스스로에게 잘 물어보시고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들이. 이민법에 대한 발표가 늦어지네요. 인비테이션이 크게 막 뿌려졌다는 얘기도 잘 안 들리고요. 막바지이신 분들이 좀 답답해 하실 수도 있는데 내 거는 왜 안 나오나. 크리스마스 전후로 선물처럼 풀기도 했으니까 이때까지 연말 연초 좋은 소식들이 많이 터지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이민 소식들이 나오면은 또 찾아뵙겠습니다. 12월이 접어들었는데 설레고 기대 가득한 연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